안녕하세요. 신월 교수입니다. 3장의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이번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 이것이 뭐냐면 분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인데요. 매 회계기간마다 반복이 됩니다. 회계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회계기간을 나눈다고 했죠. 매 기간 반복되는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이를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의 비교입니다. 아직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겠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고요. 결산 수정 분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회계 기간 중에 현금 기준으로 분계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결산 시점에 가서 이를 전부 발생 기준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이걸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합니다. 아직 2장에서는 현금 기준, 발생 기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결산 수정 분계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산 수정 분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분계를 이해할 때가 됐습니다. 먼저 예 1번을 통해서 일단 예 1번을 통해서 2장에서 보았던 거래의 분계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경영 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은 11월 1일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요. 이 1년도 거래, 즉 2달에 걸친 거래가 10여 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를 분계를 하고 재무제표까지 작성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11월 1일에 투자자가 50만 원을 출자해서 한강을 설립했대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분계를 하죠. 자산이 증가합니다. 현금, 자본도 증가합니다. 자본금. 자, 회사가 사무실을 임차를 했대요. 그리고 보증금도 지급을 했답니다. 보통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월세를 내겠죠. 이때 빌리는 걸 임차라고 합니다. 보증금 지급한 것만큼 현금이 빠지고요. 대변 현금. 보증금은 자산인데요. 이때 임차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자, 임차 보증금이 있으면 임대 보증금이 있겠는데요. 임차 보증금은 빌린 사람이 건물주한테 낸 돈입니다. 이는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죠. 그럼 건물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현금을 받고요. 차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대변이 임대보증금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자산입니다.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임차는 빌린 겁니다. 임대는 빌려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1월 15일에 비품을 샀대요. 3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은 현금 지급, 10만 원은 나중에 지급. 따라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차변,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지죠. 대변, 그리고 대변에 부채가 증가합니다. 10만 원 미지급금. 은행에서 30만 원을 차입을 했대요. 그러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차입금이라는 부채도 증가합니다. 11월 23일 광고 선전비 2만 원을 발생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따라서 차변의 비용 2만 원 증가, 대변으로 현금 자산의 감소죠. 대변으로 간다면은 현금은 감소됐다라는 의미라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11월 분급여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23일하고 30일 분계는 같은 내용이죠. 여기에 비용 인식하고요. 차변, 대변으로 현금 인식합니다. 즉 현금이 빠져나갔다라는 뜻입니다. 12월 1일에 1년분 화재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월 보험료 1,000인데요. 이를 모두 보험료로 인식을 했대요. 즉 보험료 인식하고 요 급여나 광고 선전비처럼 여기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12월 2일에 전월분 사무실 임차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당월에 발생한 월세를 그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나 보죠. 그래서 11월분 임차료를 그 다음 달 초에 즉 12월 2일 날 지급을 했대요. 비용 인식하고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집니다. 12월 5일에 25만의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즉 25만만큼 수익이 발생하죠. 매출. 이걸 돈으로 다 받은 게 아니라 10만 원만 현금, 나머지는 매출 채권 이렇게 된 겁니다. 12월 10일에 11월 15일 날 비품 취득할 때 부채 인식했던 미지급금이 있었죠. 그 중에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 차변, 미지급금의 감소죠. 그리고 대변으로 현금의 감소입니다. 12월 19일에 12월 5일 수취하지 못한 용역대금, 매출채권, 이것을 현금으로 수취했대요.
차변했던 매출채권이 이렇게 대변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현금 수취했으니까 차변으로 현금 증가입니다. 12월 20일에 차입금에 대해서 한 달치 이자 비용을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현금 빠지면서 이자 비용 이런 분계를 한 거예요. 이 분계를 전부 각 계정별 장부에 기록을 했고요. 그 각 계정별 마지막 금액을 한데 모아놓은 곳이 시산편입니까? 현금, 매출채권, 임차보증금, 비품 여기까지가 자산이고요. 광고선전비, 임차료, 급여, 보험료, 이자 비용 이쪽이 비용입니다. 미지급금, 차입금 이게 부채고요. 자본금이 자본이고요. 매출이 수익입니다. 당연히 분계의 차변, 대변이 일치했기 때문에 시산표의 차, 대변은 동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경우 광고 선전비, 매출, 즉 수익과 비용을 따로 떼서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죠. 여기에 수익, 여기에 비용. 그랬더니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아요. 끼워넣기 숫자 14만 5천 해서 좌우를 일치시키고요. 이게 당기 순이익입니다. 한편 시산표에 자산, 부채와 자본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산, 부채, 자본까지 집어넣는데 좌우가 안 맞죠. 그 금액만큼이 바로 당기순이익이고요. 이 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재무상태표 끼워넣기 숫자로 들어오면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장에서 보았던 장부기록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 당기순이익을 이익여금으로 집어넣는 이걸 이제 대체라고 하는 건데요. 나중에 다시 또 배웁니다. 당기순이익을 이익여금으로 대체하는 이 분계까지 반영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회계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뽑으라고 하면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의 비교입니다. 현금 기준으로 장부 기록을 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결산 시에 발생 기준으로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결산 수정 분계, 결산 조정 분계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방금 끝냈던 주식회사 한강의 재무제표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한강의 당기순이익이 1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볼게요. 당기순이익이 14만 5천이었죠?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이 제대로 기록이 된 것일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1일 날 임차를 하면서 11월 임차료를 12월 초에 줬잖아요. 그러면은 12월 임차료는 다음 연도 1월 초에 지급했을 걸로 예상이 되죠. 따라서 지금 두 달치 재무제표에는 12월분 사무실 임차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편 12월분 급여에 대한 내용도 없잖아요. 11월분 급여는 이때 지급이 됐는데 여기서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12월달 월급 1월 초에 몰아서 줄게. 종업원들하고 협상을 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12월분 급여가 없고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차입금 이자 비용이 기록되지 않았다. 즉 11월 21일에 차입을 했습니다. 매달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12월 20일에 이자를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21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다음 연도 1월 20일에 가서야 이 한 달치 이자를 또 줄 텐데 이자는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나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편 12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12,000원을 한 방에 다 지급을 했는데요. 이 보험료는 1년을 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시점에 모두 1년도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 잘못된 겁니다. 이를 결산일에, 즉 보고기간 말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산 수정 공개를 하기 전에 먼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을 비교해 보고요.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문제점을 부각시켜 볼게요. 현금 기준은 현금의 유입, 유출 시점에서 재무제표 요소의 변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발생 기준은 현금의 유입, 유출이 없더라도 거래가 발생했으면 그 시점에 재무제표 요소의 변동을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이미 발생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적이 있어요. 즉 용역을 고객한테 제공했는데 돈은 나중에 받기로 하다 라고 할 때 차변의 매출채권, 대변의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한 적이 있죠.
이것이 전형적인 발생 기준입니다. 고객한테 용역은 제공이 됐고 돈만 안 받았을 뿐이지 받을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매출 채권을 인식을 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가 발생 기준을 몰랐어도 발생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던 결과입니다. 그럼 현금 기준의 문제점은 뭔가? 1장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를 내부정보 이용자, 외부정보 이용자 등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재무제표에 표시된 재무 상태, 즉 자산 부채의 잔액이라든지 재무 성과, 수익 비용이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숫자를 가지고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지, 얼마나 비용을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재무제표가 비록 과거 사건의 결과치이지만 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것인데 현금 기준은 그냥 단기에 이거만큼 돈이 들어오고 이거만큼 돈이 나갔어 라는 것만 보여줄 뿐 미래에 얼마만큼 돈이 더 들어올지 미래에 얼마나 현금이 나갈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금의 수치나 지급과 관계없이 자산 부채 변동을 인식하는 발생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차기 이후에 현금 유입과 유출을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갑회사의 결산일이 12월 말일인데 1년도 12월 10일에 거래처에 외상으로 용역을 제공을 했습니다. 대금은 2년도 1월 10일 날 1000만큼을 수취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현금 기준으로 분계를 하면은 12월 10일에 아무런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1월 10일 날 돈 받을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매출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 겁니다. 이를 발생 기준으로 분계를 한다면은 1년도 12월 10일 날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나중에 수취할 현금, 그게 자산 아니에요. 매출 채권. 그리고 다음 년도 1월 10일 날 현금 받으면서 그 매출 채권을 대변으로 제거를 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발생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어야 되는데 현금 기준으로 분계를 했다. 그러면은 현금 기준으로 인식한 이 거래를 발생 기준 금액으로 전환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본장에서 이를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걸쳐 설명을 할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발생 기준 재무제표는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유용하다고 보면 돼요. 간단한 사례를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이용자는 조만간 1000만큼 현금이 유입이 있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혹은 재무상태표에 미지급금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정부 이용자는 조만간 500만큼 현금이 유출이 되겠구나 이와 같은 미래 현금 유입 유출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제대로 재무 성과를 적절하게 보고할 거 아니에요. 비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지급 안 했어. 그럼 비용이 보고가 안 되죠? 그게 적절한 재무 성과의 보고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현금 수수 시점이 아니라 수익 비용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재무 성과를 보고하는 발생 기준에 근거한 회계 처리를 해야만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결산 수정 분계를 설명할게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만약에 현금 기준 금액으로 분계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보고기간 말, 즉 결산일에 다음과 같은 결산 수정 분계를 합니다. 앞으로는 보고기간 말, 결산일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겠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하면 이 현금 기준 금액이 발생 기준 금액으로 바뀝니다. 즉 우리는 2장까지 시산표를 만들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시산표는 수정 전 시산표입니다. 즉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되기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이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을 해요. 이걸 반영한 시산표를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시산표라고 하면은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이 되어 모든 금액이 발생 기준 금액으로 전환된 그 상태의 시산표라고 보면 되고요. 수정 후 시산표에 기초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를 분류한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또 하나는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인데 벌써부터 발생은 뭐고 이연은 뭐야? 머리가 지끈지끈한데요. 듣고 나면 이게 그런 거구나 라는 어떤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까지만 하고요. 이연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의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회계 기간 중에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했어요. 그런데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결국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결산일에 회계 처리를 한 것처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결산 수정 분계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 인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인식이라는 거는 화폐 단위로 측정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뭐 회계 원리뿐만 아니라 중급 회계, 고급 회계에도 인식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금액을 측정해서 장부에 올리는 것, 이거를 계상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요 계산을 해서 장부에 올린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 다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발생됐는데 손 놓고 있었어. 그럼 회사는 대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서 차변에 나중에 수취할 현금, 자산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그 자산 계정이 미수수익입니다. 비용이 발생이 됐어. 그런데 돈이 안 나갔대요. 회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안 되지. 차변에 비용을 인식하고 대변에 나중에 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 지급할 의무, 부채가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 두 개를 지금 외우시고요. 몇 차례 한번 입으로 되뇌어 보세요. 미수수익,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수익, 비용 요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미수 앞으로 받아야 될 거래요. 미지급, 지금은 지급 안 했지만은 나중에 갚아야 될. 그래서 미수나 미지급이 있으면 미수 이건 자산입니다. 권리. 미지급 언제 그 지급해야 되잖아요. 의무입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수익 비용에 집착하지 마시고 미수 뭐뭐뭐 미지급 뭐뭐뭐 하면은 여기 미수는 자산, 미지급은 부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계를 한번 볼까요? 자, 결산에 갔습니다. 회사가 수익이 발생이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왔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당연히 수익을 인식을 해야죠. 이때 이 수익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자를 아직 못 받았어. 이자 수익, 뭐 수수료 수익, 뭐 임대 수익, 다양한 수익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상대 계정이 자산입니다. 이때 미수 임대료, 미수 이자, 미수 수수료와 같은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이들을 각각 구분 안 하고 그냥 통칭해서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하겠습니다. 미수 수익.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 수익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결산 시의 분계예요. 근데 이 자산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죠. 다음 연도에 수취해야 되니까 일단 2월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돈을 받았어. 그러면은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시키면서 이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이와 같이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산표 형식의 그림이 많이 나와요. 즉 여러분들이 분계도 분계지만 그 분계가 시산표 형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 어느 부분이 올라가고 내려가서 좌우가 항상 일치가 되는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회계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 결산일에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자산을 인식하죠. 여기 자산 올라가고 무슨 수익, 대차는 일치가 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 가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요 수익은 당기 순이익이고요. 결국 결산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수 수익은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돈으로 받아. 그러면은 미수 수익이 죽으면서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쪽에서만 자산 간에 대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시 대차는 일치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수익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자.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간단한 예제 1번을 풀어볼까요? 미수수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갑회사는 1년도 4월 1일에 은행에다가 1년 만기 정기예금 현금을 예치를 했대요. 1년 만기니까 1년도, 2년도인데 이게 4월 1일에 예치를 해요. 1년 뒤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이자는 연 6%래요. 그리고 4월 1일, 다음 연도 4월 1일 만기일에 받기로 했답니다. 지금 여기가 X1년, 여기가 X2년입니다. 결산일인 12월 말, 여기가 12월 말일인데요.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안 받았겠죠. 회사는 인식을 안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돈을 안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은 월할 계산한다. 즉 월별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X1년도에는 9달치 이자가 발생됐을 거 아니에요. X2년에는 3개월치 이자가 발생이 됐을 거고,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연이자가 6%인데 전체 12분의 9만큼이 X1년도 곱하기 12분의 3만큼이 X2년도에 각각 재무제표에 올라가야 돼요. 인식이 돼야 된다고. 근데 회사는 안 했잖아요. 따라서 X1년 말에 적절하게 결산수정 분계를 해야 되는데 날짜별로 한번 보자고요. 4월 1일, 12월 말일, 다음 연도 4월 1일 분계를 보자고요. 4월 1일에 현금 빠지면서 정기예금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예금하고 이건 현금은 즉시 회사가 갖고 있는 캐시입니다. 이거는 은행에 예치한 예금이고요. 이런 분계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12월 31일이 됩니다. 한번 이 표를 보세요. 현금 기준으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면은 100만원에 6%에 12분의 12, 1년 치면은 6만원 아닙니까? 이 6만원을 X2년 4월 1일에 한 방에 인식을 하겠죠. 그러나 발생 기준에 따르면 9달치 45,000원, 석 달치 15,000원이 각각 1년도, 2년도에 이자 수익으로 인식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12월 31일에 회사가 손 놓고 있었잖아요. 아니다. 45,000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조만간 받을 거니까 미수 수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일 날 가면은 원금 100만원과 1년치 이자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106만원. 106만원 중에 100만원은 차변에 있던 정기예금의 감소입니다. 따라서 정기예금 여기 죽이고요. 요 6만원 중에 45,000원 전년도 말에 미수수익 인식했던 거 죽여야죠. 석 달치 이자가 발생이 됐죠. 이게 이자 수익입니다. 미수수익은 전년도 자산의 감소, 여기 이자 수익은 X2년도 석 달치 이자 수익의 발생입니다.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해야 적절하게 연도별로 1년도에 이자 수익 45,000, 2년도에 이자 수익 15,000이 표시가 되겠죠. 이번에는 발생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 비용 쪽으로 가보자고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인데요. 이 회계기간이 있는데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여기서. 근데 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 회사는 분계를 안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보고기간 말에 가서 비용이 발생됐으니까 비용을 인식해야죠. 그리고 지급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 보고기간만 현재 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현재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게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자 비용, 수수료를 내야 돼. 수수료 비용, 월세를 내야 돼. 임차료 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걸 통칭해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표시를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용에 집중하지 마세요. 미지급이라는 세 글자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에가 현금을 지급을 해요. 그럼 현금 죽으면서 미지급 비용도 제거를 하면 되겠죠. 이를 시산표로 한번 볼까요? 결산일에 발생한 비용을 인식해야죠.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 그럼 부채를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가서 실제로 현금 나가면서 부채를 죽이면 되겠죠. 즉 비용 거래가 발생했을 때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지 현금을 지급할 때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예제 2번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갑은 1년도 11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을 3개월간 차입했대요. 그러면은 회계 기간별로 지금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1년도, 2년도인데 여기 11월 1일이래요. 석 달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일까지 여기 두 달, 여기 한 달 이렇게 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는 원금 상환일은 다음 연도 2월 1일에 한꺼번에 지급한대요. 100만원도 지급하고 석 달치 이자도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다. 회사는 결산일인 1년도 12월 31일까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두 달치가 발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인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자 비용은 월할 계산하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은 100만원 곱하기 이자율이 6%죠. 곱하기 12분의 3이 전체 3개월치 이자인데 이걸 나눠서 인식했어야 되죠. 일단 11월 1일에 현금, 차입금 이와 같은 분계를 합니다. 이 표를 볼까요? 만약에 현금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인식했다면 1년도에는 돈이 안 나갔잖아요. 2년도 2월 1일 날 석 달치 이자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요거 계산을 하면 한 달치 이자가 5천씩입니다. 따라서 5천, 5천, 5천 해서 15,000 이렇게 나가는데 잘못된 거죠. 지금 X1년도에 11월, 12월분 이자 두 달치 5천원씩 만원, 그리고 X2년도에 1월달 이자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요게 제대로 된 이자 비용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결산할 때 회사에 장부에 어떤 분계를 추가해야 되느냐면은 두 달치 이자 비용 인식하면서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이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계 가지수가 너무 많아져요. 미지급 수수료, 미지급 임차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지급 비용 하시면 되겠고요. 자, 2월 1일에 101만 5천 원이 나가는데요. 이 100만 원은 이 중에 전년도에 요 차입금 상환이죠. 만 원은 12월 31일에 인식했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차감이죠. 그리고 나머지 5천 원이 X2년도 비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결산수정통계 중 발생에 대한 결산수정통계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연에 대한 결산수정통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